LIRR 노조가 MTA와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결국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력 경고하면서 미국의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군사 옵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판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캐나다인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노출 사례 41건을 추적 중이라 밝혔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이 집결할 북미 월드컵 개막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국 전역의 경기장 주변 드론 방어 대책을 두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중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 하우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신청 후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IRR 노조가 MTA와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결국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LIRR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이 약 30년 만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TA에 따르면 LIRR은 16일 오전 0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관사와 신호 담당 직원, 기계공 등을 대표하는 5개 노조는 MTA가 제시한 임금 인상 폭이 불충분하다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LIRR은 뉴욕 맨해튼과 롱아일랜드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통근 철도로 맨해튼 펜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역 등을 중심으로 평일 하루 약 25만에서 3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LIRR 전면 중단으로 MTA는 오늘 오전 4시부터 롱아일랜드 6개 역에서 퀸즈 2개 전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셔틀버스는 LIRR 베이쇼어, 헌팅턴, 론콘코마, 햄스테드 레이크 스테이트파크, 힉스빌, 미네올라역에서 하워드비치 혹은 자메이카 179 스트릿 역까지 운행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퀸즈 일대를 연결하는 나이스 버스 시스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 버스는 자메이카, 라커웨이,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등에서 전철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MTA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플러싱 시리필드 주차장에 주차한 뒤 가급적 7번 전철을 이용해달라고 공지를 했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MTA 직원들과 함께 LIRR 상황과 대체 교통편을 점검한 뒤에 노조원들에게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모두 알다시피 철도는 롱아일랜드의 생명줄이라며 파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의장실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이 하루 최대 6,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LIRR 철도에서 30년 만에 일어난 것이며 역사상 4번째 파업입니다. 1980년, 1987년, 1994년에 일어났고 대개 2일에서 11일 정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력 경고하면서 미국의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 내부에서 군사 옵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도 이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간이 핵심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를 마친 직후 올라온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엔 군함 갑판 위에 선 자신의 모습을 담은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폭풍 전 고요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외교가 실패할 경우 새로운 대이란 공습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함께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CIA 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위협과 새로운 공격을 실행에 옮긴다면 쇠퇴한 군대와 자산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폭풍 같은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셰카르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을 향해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캐나다인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DC는 현재 노출 사례 41건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16일 크루즈선에서 내린 캐나다인 한 명이 밴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빅토리아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V 혼디오소에서 하선하고 격리 중인 4명의 캐나다인 중 한 명입니다. 이 그룹은 캐나다 북서부 유콘 준주 출신인 부부 한 쌍과 BC주 출신의 부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유콘 출신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건 책임자인 보니 헬리는 유콘 준주에서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유콘 출신 부부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4명이 빅토리아로 이송되는 동안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오스호 탑승객 및 접촉자 가운데 미국 관련 노출 사례 41건을 추적 중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감시 대상자가 확인된 주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버지니아, 애리조나, 뉴저지 등입니다. 이 중 18명은 크루즈선 승객으로 현재 네브래스카와 조지아 의료시설에 있습니다. 또 발병 사실이 확인되기 전 귀국한 승객 7명도 포함됐습니다. 증상자가 탑승했던 항공편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16명도 추가됐습니다. CDC는 현재까지 국내 확진 사례는 없으며 관찰 대상자들도 대부분 무증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찰 기간 동안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격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이 집결할 북미 월드컵 개막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국 전역의 경기장 주변 드론 방어 대책을 두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월드컵 개최지의 지방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치안 불안은 물론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익명의 드론업계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혹은 발생할 경우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잦을 수 있다라며 모두가 희생양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전 담당자들 역시 단순한 경기방해 소란부터 군중을 겨냥한 심각한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현장의 방어 역량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숀 커런 비밀경호국장은 의원들에게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휴대용 탐지기나 전파 방해 장비 등 드론 대응 기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위협 수준이 매우 높다며 경기장 외곽 지역의 안보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12월 국방정책 법안에 포함된 안전한 하늘을 위한 법을 바탕으로 지방법 집행기관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 중이지만 현장에선 규칙이 여전히 만들어지는 와중에 법을 집행해야 하는 시기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FBI가 드론 훈련센터를 통해 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기 명단이 길어 임시 방편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총괄 책임자인 앤드류 줄리아니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대응에 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향후 3개월 동안 이처럼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 속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독교 예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미국이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건국됐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몰에서 재헌신 250 예배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신의 축복과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 행사의 목적입니다. 백악관의 지원을 받아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프리덤 250이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란 내용의 성경의 역대 하구절을 낭독했습니다.
이 구절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다고 믿는 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영상 메시지에서 미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중이던 1777년 겨울 야영지 벨리포지에서 무릎 꿇고 홀로 기도했다는 일화를 곁들이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혹은 영상으로 축사를 하는 인사의 명단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건국이 기독교적 구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려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는 정교 분리를 없애려는 우익 기독교 운동의 정치적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뉴욕 총영사관과 5.18 기념재단,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한인회,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5.18 기념사업회 이 에스더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5월 광주의 영령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5.18의 숭고한 가치가 미주 한인사회에서 연대와 사랑으로 꽃피우길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영상을 통해 추도사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2024년 겨울 불법 계엄이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5월의 정신을 따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한 후 5월의 정신은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 자녀들이 광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윤목현 이사장도 영상을 통해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과 싸우고 있는 아빠를 응원하기 위한 달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서의 한인 여성 경관이 주최한 행사인데요. 가족은 물론 지인들과 경찰 동료까지 함께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리치필드 팍 뉴 오버팩 공원. 오늘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 지병훈 씨를 위해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5km 달리기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공원 여기저기서 달리기를 위해 몸을 푸는 참가자들이 보이고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아빠와 딸이 도착하면서 달리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3, 2, 출발 신호와 함께 모두 힘찬 걸음을 내딛고 약 150여 명의 참가자들의 달리기 행렬이 이어집니다. 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탄 아빠도 아빠가 탄 휠체어를 밀고 달리는 딸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르막 구간을 달릴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포트리 경찰서 소속 앨리스 지경관은 매일 병실에만 있는 아빠를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모두가 함께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힘든 거 못하는 거 식구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 관리하고 먹는 거 잘하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아낸 게 너무 멋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될 수 있으면 그걸 바래요. 좋아요. 이날 행사에는 미주 한인 경찰협회에 소속된 동료 한인 경찰들도 대거 참여에 힘을 보탰으며 가족과 지인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뉴저지 파라무스 소재 델리지 재활센터에 전달돼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KBS 뉴스 김규진입니다. 뉴욕시가 중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 하우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신청 후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가속화를 위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평균 210일가량 걸리는 어포더블 하우징 입주 절차를 100일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하우징 로터리 시스템은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아파트를 신청한 뒤 소득 심사와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반복 제출해야 하고 심사 절차도 복잡해 당첨 이후 입주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맘다니 뉴욕 시장은 현 시스템을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뉴욕 시민들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결과를 기다리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엔 소득 및 자격심사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행정 절차 통합, 부처 간 승인 절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고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해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 절차 개선을 넘어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발 승인 과정 자체를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환경심사와 조닝 변경,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프로젝트별 개발 기간을 평균 8개월로 줄이고 일부 사업은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과 시장신뢰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승인과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개혁을 통해 더 빠르고 공정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외교위원회가 지난 13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 체계, 핵협의그룹 협력 등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제기술협력 확대와 한국계 미국인 사회기업, 김치의 날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43표, 반대 3표로 외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한편 결의 심의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 피셀프 의원은 지난해 6월 강화도에서 대북 물품으로 성경, 쌀, $1 지폐 등을 페트병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려다 6명의 미국인들이 한국 경찰에 체포 구금된 사태를 거론하고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부터 나흘간 미국 사회보장청과 함께 한국 거주 미국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미국 연금 대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청의 방한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미국 연금 수급권자 569명이 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며 미국 연금 수급 관련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올해는 오늘과 내일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20일과 21일에 서울 남부지역 본부에서 실시합니다. 사전 신청한 600여 명에게 미국 연금 신청, 계좌 변경, 생존 확인, 주소 변경 등 미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2001년 4월 이후 미국 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 중 매년 600명 이상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국 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중동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알래스카 피카 유전에서 처음으로 상업 원유가 생산됐습니다.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호주 에너지업체 산토스가 피카 유전에서 처음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산토스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생산량이 1일 2만 배럴까지 증가한 뒤 올해 3분기에는 1일 8만 배럴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원유 판매 수익은 첫 생산 이후 2에서 3개월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토스와 랩솔은 알래스카 발데즈 항구에서 번갈아 유조선 선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카 프로젝트는 산토스의 핵심 성장 사업이자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규 유전 개발 사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LA 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롤랜드 하이츠 지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노부부의 사인이 동반 자살로 확인됐습니다. 84세 한인 상 박 씨의 사인은 목매에 의한 자살로 확인됐으며 사망 시각은 지난 10일 오전 0시 40분쯤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 78세 춘 박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시소는 사망 다음 날인 11일 아내 박 씨의 사인을 먼저 공개했으나 상 박 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공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살인과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두 사람의 사망이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밤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